때는 성종 19년입니다. 한성부 참군 박한주가 주상에게 아랬어요. 저 수구문 박 왕십리에 여자의 시체가 버려진 게 있는데 이상하게 상처가 많습니다. 검사 시체 부검에 들어갔는데 이거 사건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주상에게 아랜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시체가 발견된 곳은 바로 수구문. 동대문과 남대문 사이에 있는 작은 문이라고 해요. 본래 이름은 광희문이에요. 또는 시구문, 수구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문으로 시신이나 또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자주 실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곳에서 시신을 발견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여자의 시신이 알몸으로 발견됐기 때문이죠. 게다가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던 거예요. 시신이 강에서 떠내려온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서 여자의 시신에 다리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체는 누가 봐도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 들어있었어요. 검사 결과 나이는 20세 정도로 추정이 됐고, 여기서 정말의 문제는 음부에서 항문까지 칼로 베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엔 그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타살로 본 거죠. 그리고 그녀가 구타당한 것을 알아냈는데요. 여전히 숨이 붙어 있을 때 구타당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걸로 아는지 아시죠? 사람이 죽고 나서 시체를 훼손하는 것과 사람이 죽기 전 숨이 남아 있을 때 구타를 당한 것은 살갗에 이 멍자국이나 이 피쏠림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조선시대라고 할지언정 시체만을 보고도 이게 이 구타가 생전에 있었던 건지 생후에 있었던 건지는 다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때 이제 의금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사대부의 부인이 그 첩을 질투해서 여자를 잔혹하게 죽인 거라고요. 자, 이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건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윤복의 그림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그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여자들이 질투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에 그려져 놓을 정도로 존재했던 거겠죠. 뭐 여자의 질투가 뭐 역사 속에 뭐 그때는 없었겠어?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대한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제 본래 부인이 첩한테 질투감을 느껴서 그녀에게 뭔가 고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로 비춰졌을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생각과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질투라기보다는 실제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효도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죄악으로 여겨졌던 시대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다만 그 사대부의 그 어떤 여자가, 아내가 이렇게 질투만 했던 거라면 사실 묻혀질 수 있는데, 아니, 음부에 그것도 항문까지 칼로 벤 자국이 있는 거야. 이건 조사하지 않고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종이 이것은 범인을 체포하라고 명을 해요. 직접 명을 해요. 왜냐면 성기를 훼손할 경우는 보통 이제 질투니까요. 자, 그런데 수사가 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6월 3일 성종이 공개 수사를 하라고 말을 해요.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신고를 받자는 거죠. 왜냐면 이건 분명 사대부들 집에서 일어난 일일 테니까요. 자, 그런데 성종이 신고를 받되 평소 원한 있는 사람끼리 무고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의금부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리고 형벌을 가하되 신문을 하더라도 성심껏 치료를 해줘서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고, 이 사건들은 서민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고 분명히 돈이나 권력 있는 집에서 저지른 일이니까 이 고위직의 집안까지도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관련자 중에 최초 신고자는 형벌을 면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죠. 그러던 중 6월 7일 종친 이철정의 옆집에 살고 있는 이화가 수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화는 어떤 사람이냐? 국왕경호부대 내금위라고 불러요. 국왕경호부대 내금위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화는요, 사실 이미 이화가 이상하다고 신고를 받았기 전부터 다른 사건으로 잡혀와서 국내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철정의 신고에 의하면 이화의 집에요, 그 녹사 주영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화가 옥에서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들키잖아? 그래서 네가 신문을 받으면 저 동비는 곤장 맞아서 누워있다 죽었다 그래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동비가 누구일까요? 동비는 이화의 집에 있던 젊은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5월 15일 이화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의 또 다른 종 내은산이라는 종의 증언에 따르면 이화는 내은산한테 야, 동비 시선 갖다 버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지고 성 밖으로 나갔다가 비가 오고 날이 저물자 그냥 밖에서 자고 동이 트고 서대문이 열리자 서대문 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개천에다가 시체를 버렸다고 진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이철정, 첫 신고자인 이철정의 신고 내용과 내은산이 수사 기록에서 빠져 있어요. 신고 내용하고 이 내은산에 관한 내용이 수사 기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종이 이제 사건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왜 이러냐라고 이제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내은산이 시신을 버렸다는 장소가 처음에는 삼간 병문입니다. 아닙니다. 박석현입니다. 아닙니다.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믿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왕이 직접 조사하라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왕이 간섭하는 사건이야. 그래서 많은 그 안에 신료들도 이 사건 해결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잡혀온 이화가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시체가 이제 유기됐다고 생각되는 그 장소예요. 이 조선왕조 실록에 이화의 변명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화, 너가 왜 동비의 죽음을 숨기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동비하고 간통한 사이도 아니고 내가 죽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노비들은, 그러니까 다른 종들은 이화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화는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종이 이거 큰 문제 아니야. 너 노비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너 빨리,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니까 빨리 실토해라. 그러면 내가 처벌을 감해주겠고 내가 너 사형 안 할게.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료들이 고생하냐. 약간 이렇게 회유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당시에는요, 사람을 속인 것이 더 큰 죄였을까요? 사람을 죽인 게 큰 죄였을까요? 왕을 속인 게 큰 죄였을까요? 왕을 속인 게 큰 죄예요. 사람은 죽일 수 있어. 특히 신분이 천한 노비는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왕을 속이는 것은 또 다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와서 나를 속이지 마라. 그것은 정말 큰 죄다. 죽였으면 죽였다고 말해라. 내가 너한테 큰 벌을 주지 않겠노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화는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6월 17일부터 드러납니다. 자, 또 다른 여종, 자근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이게
이화의 종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실토한 거죠. 그리고 이화의 종, 나머지 4명의 종도 또 다른 시인을 했어요. 6월 20일 조선왕조실록은 이 여종들의 자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 사진은 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느낌만 살리려고 가져온 거지, 이거는 뭐 관련이 없어요. 자, 동비는 상당히 자색이 고운 여종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화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월부터 이화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동비는 주인과 어떤 관계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주인이잖아. 그래서 싫어도 동침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동비는 이화보다 자신과 같은 신분에 있는 아까 말한 내은동이라는 그 사람한테 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비가 이화와 자기가 이화에 속해 있는 종이니까 동침을 해야 하지만 이화가 알건 말건 내은동을 방으로 같이 불러서 지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은동이 이 동비의 방에 왔다가 나가면 바로 내은동을 불러들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에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난 이화가 동비의 음문을 베어버리고 시신을 내다 버리게 했다라고 몸종들이 자백을 한 거죠. 이렇게 몸종들이 다 자백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화도 뒷걸음칠 수가 없었는지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순 노비살인 사건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최신물에서 다루는 것들은 사실 이거보다 더 엽기적인 게 많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여자의 음부를 이렇게 자른다는 건 사실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엽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올라갈 정도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요, 그걸 적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적어놓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때 적어놓은 사람이 따로 적어놓은 것을 봤는데 시신이 물에 뜬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화가 마침 그의 동비를 살해하였으므로 사건 2개가 시간적으로 맞아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물에 떴던 그 시신이 동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비의 시신이 물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물에 퉁퉁 불어서 그게 동비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이화가 자신의 몸종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래 이게 너 건가 보다 하고 요렇게 돼가지고 간 게 아닌가. 그런데 여종 몸종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동비를 죽였으니까 이 사건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냥 이화를 고발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중 사건이 이렇게 맞물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사관들이 범인은 이화가 아닐 거라고 추측하는 부분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대요. 그게 왜 어디서 그게 나오냐면 이화가 동비를 죽인 장소가 사대문 아닌데 시체는 내은산이 짊어지고 도성 밖으로 가져갔는데 다시 가지고 와서 시체를 성 안에다 버렸어요.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성 밖으로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왜 다시 성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굳이 성 안에서 버렸느냐.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런 일들. 게다가 이 시체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다시 가지고 올 때 목격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했다면 목격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을 때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3일 동안 성 밖에 나가 있었느냐. 근데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은 왜 이렇게 조금 걸렸느냐. 이런 것들. 당시가 5월, 6월이에요. 그런데 물속에 3일 동안 떠내려가던 시체가 걷어들였는데 시체가 급속도로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미스테리한 채
종결됐어요. 결국 이화는 치정사실이 확실되고 시체를 난도질에서 내다 버린 사람이 됐고 살인, 사체유기, 사체훼손으로 차명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종이 이화의 그 처벌받지 않은 자손들이 이 노비들 있잖아. 이화가 죽였어요 라고 얘기한 이 몸종들을 어떻게 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몸종은 어차피 이완의 집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한테 어떤 보복을 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돼서 이들은 공노비로 삼은 거예요. 공노비라는 건 뭐냐면 나라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집에 일을 하고 있어. 이환의 집에서 일을 하는 몸종이지만 사적인 감정으로 처벌하거나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화가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와중 성종 21년 7월 7일 궁궐안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벼락에 맞아 죽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이건 하늘이 노한 거다라고 평가를 해서 수십 명의 죄인들을 사면해 줍니다. 그때 이화도 사면돼요. 그가 실제로 저지른 살인사건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아닌지는 우리 몰라요. 하지만 그는 살인죄, 시체유기죄로 옥살이를 하지만 결국 2년 만에 사년돼서 나오게 되고 성종 다음에 중종 때까지 낮은 계급의 벼슬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갔죠.